자, 추모의 대상에서 일상의 만남으로 오늘 우리 일상의 만남으로 귀정이를 초대해 주실 분은 문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선아 씨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심산연구회 89학번 문선아입니다. 심산연구회 89학번. 그러면 귀정이의 1년 후배네요. 네. 그렇죠. 귀정이를 처음 만났던 때가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가 저희 3월 말쯤에 문과대 앞에서 동아리 신입생 모집회를 했었어요. 네. 그때 아마 봤을 것 같아요. 문꽃 앞에다 책상 이렇게 쭉 네, 들어놓고 네. 하는 거. 네. 문선아 씨는 거기 왜 갔어요? 그냥 그때 경혜랑 정임이랑 셋이서 동아리 하나 들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군데를 들어갔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심산연구회였죠. 그래요. 우리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보고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렇게 해보자. 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귀정이를 만난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심산연구회 모임에서 만났나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약간 추웠나 봐요. 언니가 약간 오버핏의 롱코트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약간 3월 말 정도 되면은 다들 좀 예쁘게 봄이라고 입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언니가 겨울 코트를 입고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남아요. 보통 3월 말이면 따뜻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추운 날에 대비해서 그리고 아마 아이들 후배들을 맞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죽칠 각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꺼운 걸 입고 중무장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갑자기 드는데. 네, 그랬나 봐요. 그랬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 후로도 제가 가끔 이제 3월 말 되면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추울 때가 있어서 언니가 겨울 코트를 입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네. 그럼 그날 오버핏에 네.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용어였는데 아, 그렇죠. 지금 오버핏인데 요즘 그때는 용어로 약간, 이렇게 크고 하여튼 네. 이 보온 위주의 언니가 그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옷이 컸는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 언니의 그 약간 패션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버핏으로 기억이 그래요. 그 자그마한데 하여튼 두툼하고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은 언니에 대한 혹시 느낌 같은 게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느낌이 좀 차분하다? 차분하다. 다른 사람들은 신입생 맞이하려고 막 이렇게 감언이설로 예.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언니는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좀 차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차분하게. 약간 포스가 느껴졌어요. 네, 네. 포스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말이 많지 않으면서 네. 그랬는데 혹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했던 건 기억은 안 네. 나고. 그냥 그 코트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 좀 생각이 나요. 두툼한 코트를 입은 차분하고 뭔지 모를 포스가 느껴지는 언니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가입했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냥 그때 제가 보기엔 장영선배였던 것 같은데 누가 그날 저녁인가 신입생 환영회인가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입생 환영회 가면은 다 가입하는 줄은 전혀 몰랐죠. 그냥 오라니까 갔다가 이제 술 먹고 그러다가 낚였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 많이들 그래요. 선아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에 가니까 뭐 동아리 같은 거 좀 해봐야 될 텐데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여기저기 한번 걸쳐보고 간을 보다가 뭐 좀 하자. 일단 걸쳤는데 아마도 조장형으로 추정된 어떤 사람이 신입생 환영회에 초대를 해서 술 마시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거네요. 신입생 환영회 때 귀정이도 있었어요?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언니가 그때 당시 회장인가 부회장을 뭐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모임에 언니가 빠지지는 않았을 거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입생 환영회 때 귀정이 기억은 안 나나 봐요, 잘? 네, 자세히 안 나더라고요. 뭐 정태춘의 노래를 불렀겠지. 언니 하면 그런 정태춘 노래도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그날뿐 아니라 계속 또. 평상시에. 정태춘은 무슨 노래를 그렇게 즐겨 불렀어요?
노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인터뷰하는데 누가 무슨 노래를 얘기하던데 촛불 이런 거였나? 뭐 그런 거. 네, 예. 그런 노래. 노래를 잘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자님. 제 기준에 못 부르지는 않았죠. 그래요? 음정 박자 다 다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예. 고음도 제 기준에는 잘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사실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산연구의 동아리를 시작을 했어요, 선아 씨가. 어떻게 열심히 가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할 줄 아는 게 성실밖에 없어서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열심히 나갔어요. 일단 가입하면 열심히 나가야 되는 줄 알았군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요? 네, 공강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동아리반이 동아리반이. 좋았죠. 예. 또 뒤에 옛날 경상들 뒤에 좀 오붓하게 있어서 네. 그것도 그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갔더니 규정이가 자주 있던가요? 언니가 자주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 소파 같은 데에 앉아있었던 기억도 있고, 네, 그리고 언니가 자주 왔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심산길이라는 걸 적었는데 네. 거기에 제게 언니 글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동아리방에 가면은 그거 이제 읽고 언니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구나, 어떻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냥 좀 고민이 많다? 고민이 많다. 네, 고민 많고 생각도 많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고민이 많다고 후배인 선아 씨가 느꼈을 정도면 그 심산길이라는 그 교환일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요즘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개념인가? 자기 생각을 그냥 털어놓는 그런 거죠. 네, 그냥 거기에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생활을 털어놓은 것 같지는 않고 본인 상황이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념적인 고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후배가 그걸 느낄 정도면은 여러 가지로 이 생각 저 생각 했던 게 많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표현한 것 같은데 자, 선화 씨는 후배잖아요, 규정이.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같이 이렇게 세미나하고 뭐 이 사회가 이렇다느니 이건 저렇다느니 하잖아요. 대개 이제 선배들이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가르치려면 사실은 권위가 좀 서야 되잖아요. 확신도 좀 있어 보여야 하고. 그런데 선아 씨는 1학년 때 언니가 고민한다고 벌써 느꼈나 봐요. 그렇게 고민한다는 걸 느끼면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본인이 어떤 그 소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동아리 자체도 사람들이 좋아서 들어온 거라서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대부분 많이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옛날에 저도 이제 80년대 기억을 되새겨 보면 시절이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한테는 좀 억지로라도 어떤 확신에 찬 모습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건 이거야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저도 그랬었고 선아 씨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심산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그 곡을 같이 썼던 그 시대 친구들은. 근데 거기에 후배가 느낄 정도로 어떤 자기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표현했을 정도면 그래서 이건 제 기준인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규정이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솔직담백한 측면이 있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좀 솔직담백했어요, 매사에. 솔직담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언니가 뭔가를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앞에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되게 본인 얘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언니가 술집 담배 켰나? 살짝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뭐 별로 특별히 네, 느껴지는 건 그때는, 없었고, 그저 그때는 평범하게 늘 일상에서 만났으니까. 네. 예. 자주 만난 편이었어요, 본인은 언니하고? 자주 만났죠. 자주 만났어요. 네. 만나면 뭐 했어요? 그냥 글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기도 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방을 워낙 자주 갔으니까 거기서 좀 뭐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고 방학 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지방에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그때 가서도 좀 보고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특별히 거창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늘 좀 가까이서 많이 있었네요. 예. 실은 우리 옛날 생각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같이 있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니는 뭐 이렇게 자주 만나냐? 뭐 하니? 그러면 딱히 뭐 한다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냥 노상 만나는 사이. 그 좋았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하고 그러면 학기 중에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랑 뭐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동아리에서 팔구들 할 때 선배들 이제 같이 세미나 했던 거 기억나요. 책 읽고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언니가 뭐 이렇게 후배들이 잘 준비를 안 해오면 싫은 소리를 한다든가 뭐 그랬던 적도 있나요? 싫은 소리? 그렇게 싫은 소리 들었던 기억은 없네요. 그래요? 네. 저희 팔구들이 그렇게 세미나나 이런 거 준비를 잘하는 애들도 아니었는데 그런 기억 없어요. 그래요? 네, 혼났던 기억은 없어요. 그냥 뭐 즐겁게 대화 나누고. 혼났었나? 좀 우리가 많이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혼날 준비 안 했다고 그렇게 크게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날 정도의 뭐 이런 얘기 이런 걸 한 적은 아마 없었나 보네요. 네. 근데 규정의 일기를 보면 그 경혜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아마 있었나 봐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일기에 혼자서 꿍꿍 앓고 일기 중에 그런 게 한 대목이 있어요. 경혜 마음 상하게 해서 나는 뭐 나쁘다, 나는 늙은 여우다, 뭐 이렇게 자학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아마 그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뒀던 모양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남한테 좀 강한 톤으로 말을 하진 않았었나 봐요. 네, 언니 음성 자체가 약간 허스키한 저음이라서 그냥 말도 빠른 것도 아니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다는 인상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른 88 선배들도 있었지만 다들 그러니까 좀 다른 88 선배들은 좀 편하게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언니만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싫은 소리도 했던 것 같고 이제 좀 고칠 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돼서. 그러니까 언니로서 선배로서 해야 할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말투도 그랬고 성격도 그랬던 것 같고 이게 크게 이렇게 콕콕 쏘였던 기억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은데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렇게 마상을 입게 하는 그런 거는 별로 기억이 없다. 제가 실은 이제 규정이 후배를 만나면 고개 묻고 싶었거든요. 이 선배들은 여하튼 선배질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래서 규정의 흠결을 찾기 위해서 후배를 만나면 물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선아 씨는 마상을 입은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보고서 언니의 뭐 단점이라든가 안 좋은 점을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런 게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당한 건 없더라도 저런 건 좀 꼴 보기 싫었다. 뭐 이런 것도 별로. 근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제가 거겠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좀 뭐라고 얘기했던 언니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의 김기정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완벽할 그래요. 수가요. 네. 후배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 네. 너무 억지로 끌어내나 내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야말로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0년이 흘렀으니까 기억이야 당연히 가물가물하지만 어떤 기억의 한 조각이라도 좀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은 거니까 네. 그래서 후배 문선아 씨의 말에 의하면 그걸 내 마음대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할 말도 다 하고 그랬다. 그런데 크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적어도 문선아 씨한테는 없다. 굉장히 보통 사람이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기억에는 그래요. 언니랑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생활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 20대 한참 때니까 이성 얘기도 나눴을 것 같은데 함께 그렇게 이성 얘기나 뭐 이런 거 나눴거나 뭐 비밀스러운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저의 이성 얘기는 했을 거예요, 아마. 선아 씨가 언니한테? 네, 제가. 근데 언니는? 언니 얘기는 좀 몰랐어요, 진짜.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한테 누군가, 뭐, 당연히 언니도 20대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또 누군가가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동아리 내에서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몰랐네요. 그게 살짝 서운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어쩌면 이렇게 감쪽같이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이렇게 일기장에 매우 오랜 기간에 네, 걸쳐서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거의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심지어 주윤발에 비교하면서까지 좋아했건만 그러니까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나를 모르게 배신감 느낄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 문제에 몰입해서 언니를 너무 좀 못 봤나 싶기도 하고. 언니가 자기 얘기할 틈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선아 씨가? 그랬을까요? 하도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그때는 그럴 수 있죠. 1학년인데 그렇죠. 뭐. 네. 여하튼 언니는 그 선아 씨가 틈을 안 줬든 아니면 본인이 입을 닫았던 본인의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선아 씨가 기정이하고 늘 자주 있으니까 주위에 어떤 남 학생이나 누가 선아 씨한테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뭐 나하고 좀 어떻게 연결을 해달라든가 이런 청탁을 받거나 제가 그렇게 발이 넓은 사람은 아니어서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그런 건 없고 저희 그 동아리 옆에 글터라고 글터에 88 선배 한 명이 장난삼아 이렇게 약간 찝쩍거린다? 그런 적은 있었죠. 그게 장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뭐. 네. 장난처럼 일단 표현을 했을 뿐이겠죠. 네. 워낙 장난스러운 선배여서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아 씨한테 무슨 특별히 부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부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에 그 조장영 씨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가 하도 그 기정이랑 붙어 다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었다 했는데 그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다른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랬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외모가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예뻐요. 예. 예쁘고 또 성격도 뭐 모나지 않고 괜찮았고 뭐 생각도 바르고 저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언니가 이렇게 인기도 있고 괜찮은데 그 왜 무슨 연애도 안 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제 딴에는 그때 언니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맞으니까 좀 못하나 생각을 했지 그렇게
딴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래요. 다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다. 네. 그 일기가 공개되기 네. 전에는. 근데 그 아까 이제 선아 씨가 배신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제 그건 좀 재미있게 표현한 네.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봐도 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우리가 서로 속속들이 다 알아야 가까운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응? 언니하고는 그러면은 89년도에 입학한 이래로 해서 계속 동아리에서 꾸준히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 그렇죠. 어땠네. 91년 5월까지. 91년 5월까지. 8,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언니하고 함께 많이 보냈어요. 함께 지내면서 안 좋았던 기억 같은 건 별로 없나 봐요. 네. 그게 안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아주 그러면 아주 즐거웠거나 이렇게 크게 인상에 남는 그런 기억 같은 것도 그냥 늘 평범한 했던 것 같고, 네, 그냥 뭐 특별히 아주 좋았거나 아주 나빴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고, 이제 간간히 언니가 워낙 알바를 많이 했으니까 특히 카페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앞에 그때 이제 2층에 마른잎 다시 살아난가?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알바를 해서 거기가 좀 천장이 낮은 2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언니 알바할 동안에 저도 거기 가서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냥 앉아 있었던 기억도 좀 나고. 아, 그래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렇게 특별한 어떤 사건 없이 오랫동안 그저 꾸준히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 사이는 굉장히 그 은근하고 친밀한 그런 사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일 없어 보이면서 그렇게 몇 년을 같이 만나는 거. 조장영 씨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면 그렇게 붙어 다녔다는데 대단한 사건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 오랫동안 같이 지낸 사람하고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저 사람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쌀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먹는 거 특별식이 아니고 아마 그런 관계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막 드라마틱한 건 없어도 그 관계는 참 은근하고 좋은 관계라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사견인데 아마 선아 씨도 규정이하고 그랬었나 봐요. 농활 같이 간 적 있어요? 규정이랑? 농활 같이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규정이가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농활에 그래서 가가지고 서양원 씨한테 편지를 보낸 게 최근에 네. 공개가 됐는데 봤나요? 네, 봤어요. 양원 선배도 아니고 서양원 씨야. 이거는 이제 작심을 하고 쓴 건데. 아, 그거 약간 언니 술 한잔하고 쓴 거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이 사람이 술 한잔 했다 네, 이거 네, 맨정신 아니다. 그렇게 심증을 굳혔던 근거는 뭐였을까요? 기정 언니가 양호 선배를 워낙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의지하고 따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배한테 서영원 씨 한 거 보니까 이건 술 한 잔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덕분에 편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재밌죠. 나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친구 얘기까지 해가면서 농사꾼한테 시집 안 갈 거야. 이건 아마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랬었는데 그 후에 그때는 이제 선아 씨는 학교에 아직 입학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 후에도 아마 같이 갔었을 때가 있었겠죠. 한 번 처음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이력이 나기도 하고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태연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에 남는 뭐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건 딱히 없는데 저희는 아마 1학년 때 강원도 정선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정선이 기억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의젓하게 잘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언니가. 그 모기 얘기도 편지에는 있던데 네. 모기 생각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네. 매우 그 의연한 자세로 네. 후배들을 이끄는 모범적인 네. 농활 선배였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에는 이건 뭐 거의 그 한거에 가까운 식으로 선배를 몰아세우는. 재밌네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른 태도도 보이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맨날 뭐 항상 의연하고 항상 굳건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선아 씨랑 뭐 다녔을 때는 굳건한 선배로 스스로 그 조금 더 차질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마치 일기를 읽어보면 매일매일 다짐하잖아요. 일기에 네. 보면 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잘해야지. 또 다음날 나는 이 모양일까? 잘해야지. 나의 대학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일기를 보면서 맨날 돌아보면 스스로가 좀 그 부족하거나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되니까 또 다시 채찍질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네요. 그래서 후배한테는 그저 이렇게 큰 흔들림이 없는 이런 모습. 속으로 아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죠? 뭔가 잘 해보려고. 그리고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하는 언니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 언니가 힘들어서 알바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전혀 못했고. 그때 당시에 그냥 대학생은 원래 알바를 할 수 있는 특권이랄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냥 뭐 좀 용돈도 벌고 뭐 후배들도 있으니까 밥도 사주고 그러려고 그냥 알바를 하는 줄 알았지 언니가 뭐 등록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변에 아마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느꼈었나 봐요. 네.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는 선아 씨도 네. 그리고 뭐 다른 친구나 선배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가 봐요. 네. 그 정도로 자기 속내를 표현을 안 했으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겠지. 그런 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면 아까 배신감 그러니까 어려움을 스스로 많이 사귀는 편이었나 봐요. 네. 추모나 혹은 숭배의 대상으로의 규정이는 뭐 시대를 대표하는 양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기 얘기나 나중에 이제 후일담 그 규정의 모습을 그리는 친구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우리 다 보통 우리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알바하고 거기서 알바비 받은 걸로 후배들 뭐 많이 사줬나 봐요. 네, 먹을 거 분식 종류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 알바비 받았으니까 뭐 돈 낼게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뭐 술집도 갔던 것 같고. 술집도 갔고. 술을 제가 들은 바로는 누구는 술을 잘 마신다고 했고 누구는 걔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아 씨의 기억은 뭔가요? 못 마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 이상은 했던? 기본 이상은 했던.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술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선배는 아마 그 선배 앞이라서 기정이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르는데 그걸 알고 모르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술 마시고 크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술 마시고 많이 사고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남들 귀찮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선아 씨하고도 그랬었나요? 네, 저도 언니가 술 취해서 주정한다는 거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뭐
취했어도 뭐 살짝 뭐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꽤나 정돈되어 있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소나 씨한테는 기억에 남아있나 봐요. 네, 저한테는 좀 이렇게 좀 한결 같은 사람? 한결같은 이렇게 약간 사람. 흔들림이 없이 어, 쭉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언니 연애 그렇게 힘들어도 몰랐죠. 글쎄 말이에요. 그 네. 정도면 굉장히 장기간이고 정말 힘든 건데, 그거를 눈치조차 못 챘을 정도로 네. 그랬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그러게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 선후배 관계가 옛날에 좀 어렵고 그런 게 있으니까 후배들 앞에서는 그랬다 치고 친구나 그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거 보면 뭐라고 그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 그게 저도 약간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 성격이 그런가 봐요. 성격이 그런 그러니까 편인가 봐요. 남한테 패기치기 싫고 남한테 심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네. 내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감추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렇죠. 내가 이런 힘든 얘기를 해서 저 사람 같이 힘들어지면 어쩔까. 저도 그렇게 짐작이 돼요. 굳이 얘기해서 뭐 나 힘든데 쟤까지 힘들게 할 거 있나 이런 생각도 있고 좀 그런. 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 전에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예, 감추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는 게 아니라 지금 선아 씨가 얘기한 딱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혼자 삭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좋게 표현해서 속 깊은 사람이에요. 그죠? 배려심이 있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요. 배려심은 사람이 뭐 이런 건 배려하고 이런 건 배려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배려심 있으면 다 있는 거니까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동아리방을 열심히 치우고 하는 건 규정이밖에 없더라. 그래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아 씨. 저도 잘 치웠던 기억이 없는데 저도 치웠겠죠? 더러. 그 또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MT 갔는데 맨날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싸우고 뭐 그랬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MT 갔는데 뭐 싸워서 먹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요? 우리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요. 근데 또 비슷한 면도 있어요. 선아 씨는 처음 봤더니 이렇게 두꺼운 코트를 입고 앉아 있더라 이거고, 그 서양원 씨는 처음 템이라는 후배가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오는데 많은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이렇게 하고 왔더라.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아마 인상적이었나 봐요. 이게 외모에서 보이는 어떤 것들. 근데 또 다른 거에서는 전혀 기억들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워낙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퍼즐 짜맞추기라는 것도 한편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굳이 그걸 퍼즐을 짜맞출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가 좋아했던 우리의 친구를 그냥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억하면 보면 그냥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생각이 잘 나지 않아도 우리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회고를 해봅시다. 귀정이하고 혹시 이런 건 내가 좀 기억에 남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나 떠올랐던 그런 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든 게 그냥 아련한 옛날의 추억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럼 굉장히 편했던 사이인가 봐요. 일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편했죠. 일상적으로
아주 일상을 편하게 하는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늘 학교 가면은 언니 만나고 뭐 가끔 방학 때는 풀무실 메모 이런 걸 보고 만나기도 하고 알바하는 데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자매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보면. 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언니가 없었으니까 좀 제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학기 중에는 동아리방에서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난 셈이네요. 그렇겠죠?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어요. 그거를 91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갔으니까 그렇게 자주 만나면은 그 마찰이나 다툼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런 기억도 거의 없다.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참 좋은 관계였네요. 서로 편하고. 사실은 뭐 이게 강렬한 거는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 연애를 해도 이렇게 스파크 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다음엔 그냥 묻어나듯이. 근데 언니는 일상생활이었나 봐요. 언니하고의 관계는. 그냥 편한 관계? 편한 관계. 언니가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랬나 봐요. 우리 1학년 때인가 선배들이 학사 경고를 많이 받았다고. 무더기로 받았다는 네, 진술이 그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나요. 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학사운동 받기 힘들던데 어떻게 다 받았을까요? 지금 문선아 씨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아, 그런가요? 학사 경고 받기 힘들던데라는 여기에 이게 널리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선아 씨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었나 봐요. 저도 눈치껏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선배들이 단체로 학사 경고 받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뭐 수업에 뭐 어련히 잘 들어가지 않았겠나 정도 생각했나 보네요. 수업 들어가서 뭐 딴짓을 해도 뭐 밖에 행사 있거나 이럴 때 아니고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보여요. 일기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얘기. 근데 보통 그렇게 바쁘면 사람들이 바쁜 티를 내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선아 씨게 보기에는 그렇게 티가 났나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게 바빴던 기억은, 그렇게 바빠 보였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90년 말인가 그 동아리 연합회 회장 나간다고 했을 때는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좀 바빠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때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그저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 정도. 그런 거 펴내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기장이는. 네, 그렇죠. 그런 거 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티도 안 나고 그냥 늘 비슷한 모습으로 있고. 그 동아리 회장을 떠나고 후배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일을 물려주고도 계속 동아리에는 계속 자주 나오고 관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일기에 보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들한테 다 맡겨놓고 내가 뭐 잔소리 비슷한 걸 했다 그래서 뭐 미안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선아 씨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저는 사실 잔소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90년 되면서 원래 이제 8구들이 2학년이 되니까 동아리 좀 주체적으로 활동할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8구들이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활동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능력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이 돼서 저는 이제
그래도 언니가 많이 관여를 해주니까 고마웠죠 그때. 그래서 전혀 그럴 거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요. 내 느낌에 그 선아 씨하고 규정이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특수라는 표현도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대학 선후배 혹은 친한 이런 사이를 좀 넘어서서 그냥 이 의식하지 않아도 잘 어울리게 되는, 서로 잘 맞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하고 사람이 이렇게 안 부딪히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혹은 부부 간에도 이렇게 무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우 씨는 더 특별히 남들보다 더 다르게 규정이하고 그런 인연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얼핏 들거든요. 본인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언니 동생이 종수가 저랑 아마 생년월일이 같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기 전에는 사실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동생처럼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은 아니에요. 그냥 동생보다 실제로는 더 부드러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일기에 보면은 식구들과 한판 싸웠다는 동 종수는 원서도 안 쓰고 쟤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등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가족들에게는 제가 아직 이야기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이 정도로 무난하고 편안한 관계는 저도 그런 인간관계를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우리가 지지고 볶잖아요. 근데 선아 씨는 지지고 볶은 기억이 아예 없어요. 심지어 언니는, 규정이는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난 나 몰라라 한다, 뭐 그거에 대한 스스로 자책을 막 일기하고 그랬는데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좋은 관계였네요. 그러니까 언니랑 저랑 그런 면이 좀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도움을 주고 받는데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해주는 그런 걸, 그래서 편했고, 저는 오히려 언니가 아까 이렇게 좀 간섭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 동아리 연합회 선거 나가는 게 사실 좀 불만이었거든요. 왜요? 이게 동아리가 90년 말부터 91년까지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후배들은 들어왔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자꾸 군대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어서 더 열심히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과학생회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간간히 이제 언니가 도와주니까 좀 해볼만 했는데,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을 나간다고 하니 말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3, 4학년 되면은 좀 더 큰 물에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말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의지할 사람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서운하긴 했었죠. 그 표현을 했어요? 나가지 말라든가 내지는 뭐 비슷한 표현. 아니, 못하죠. 왜요? 언니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표현 안 하는 것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살짝 좀 비슷한 면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그런 그렇네요. 성격적인 부분이.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네. 세월이 흐르고 네. 보니까, 그래서 언니의 보다 크고 원대한 사업을 위하여 내가 그걸 덜미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필요하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내심 좀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서운한 게 아예 없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규정이도 선아 씨한테 뭐 서운한 것이 있었겠죠. 서로 표현을 안 하는데. 요새 표현으로 뭐라 그러지? 친데레. 네. 서로가 이렇게 친데레였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막 퍼붓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그래서 말 안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늘 하루같이 만나고 함께 있는 시간도 많은데 요즘 말로 이렇게 질척거린다 그러나 이렇게 막 들러붙지 않고 네. 그냥 적당히 이렇게 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면서 늘 같이 있는 거 아주 이상적인 관계였을까요? 저는 지금 기억해 보면은 좋았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것보다는 아주 뭐 강렬한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아 씨나 비정이나 그랬나 보네요. 이렇게 막 겉으로 보기에는 쟤네는 단짝이야 뭐 서로 누구 없이는 못 산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서로 편했던 관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별일 없이 오랫동안 함께 잘 지냈나 봐요. 기정이가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편안하고 조용하게 같이 잘 지냈을까요? 선아 씨하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글쎄 나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생 잘 갔을 것 같네요. 시집도 잘 가지 않았을까? 예쁘고 착하고 다른 진술에 의하면 살림도 잘하고 좋은 친구, 선아 씨한테는 정말 좋은 뭐 언니였지만 또 좋은 친구네요. 우리가 정말 편하고 좋은 거는 옆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늘 있는 줄 알고. 선아 씨가 회장을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고군분투했는데 그때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선아 씨가 회장을 무사히 잘 해냈습니까? 한 해 동안? 90년에는 뭐 언니도 있고 아마 장효 선배도 그때 군대를 갔었나요? 뭐 그래도 뭐 갔더라도 꾸준히 나왔었고 동기들도 있어서 90년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91년에는 좀 힘들었죠. 그때도 선아 씨는 계속 동아리를 지켰어요.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91년에도 제가 회장을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때는 이제 90학번 후배들이 했어야 되는데 아니었나? 제가 아무튼 계속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네. 회장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선아 씨는 계속 동아리를 지켰네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니 내심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선아 씨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렇지만 짐작을 해보니까 그게 이렇게 동아리가 잘 된다는 건 뭐 사람이 많고 들썩들썩 하는 게 잘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건 분명하고 힘도 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랬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를 딱 움켜쥐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91년도 지냈던 거네요. 항상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계속 애쓰는 모습이 딱 선아 씨하고 비정이하고 판박이 같네요. 그러니까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했던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 벗이고 선배이고 그렇게 3년을 근 3년 가까이 잘 지냈으니까 그 선아 씨의 20대 초반의 그 청년기에는 어쩌면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사람인가요? 네, 영향을 많이 미쳤고 언니가
언니가 아마 지금 있었어도 저한테 영향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선아 씨의 인생에서 참 좋은 인연이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어져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좋은 인연이나 좋은 사람이 항상 같이 있지는 않고, 그래도 그 후에 선아 씨는 꿋꿋이 잘 지냈잖아요. 그죠?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무원도 되고, 공무원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끈기 있게 인생살이 살아온 거고. 지내오면서 그 대학교 1, 2학년 고 젊었을 때 그때 기억들이나 생활들 또 언니와의 있었던 일들이 그 불현듯 떠오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냥 언니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언니 자체가 생각날 때는 간간히 있었죠. 자체가 생각날 때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안 살고 있을 때 그냥 떠올라요. 참 자연스럽네요. 제가 듣기에. 의식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니까. 참 좋은 인간관계였어서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은 그 자체가 그 감사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래오래 길게 마르고 닳도록 함께 지내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좋은 걸 잘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몇 년간 굉장히 밀도 있게 만나고 밀도 있게 잘 지냈으니까 지내고 보니 어땠어요? 그 느낌이 그때 그 20대 초반의 청춘 시절에 언니와의 기억이나 그 시대가 그 시절이 선아 씨한테 어땠던 것 같아요? 그 시절과 언니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의 내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시대도 없고 언니도 없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정도면 굉장히 내 인생의 아주 큰 전기나 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인생의 전기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언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서 또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선아 씨 20대 초반은 좋았던 시절이었나 봐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네. 아무래도 좀 몰랐던 세계를 알게 해준 곳이 또 동아리였고 거기서 만난 언니였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행복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의미 있는 기억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선아 씨한테 그런 행복을 주었던 언니이기도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선배하고 그렇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 시절에 선후배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관계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주변에 친구들이나 저 역시도 그렇고 근데 참 좋았던 관계였어서 더 좋고 지금 오늘 선아 씨가 또 그 연장에서 지금 나의 삶이 좋다고 하니까 아주 좋으네요. 물론 우리 사는 게 슬픈 일이 늘 일어나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긴 하죠. 뭐 아쉬움으로 남겨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들. 귀정이하고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아마 본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주 강하게 임팩트가 남는 그런 사건은 또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함께 이렇게 오래 지냈으니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무난히 잘 보냈는데 특별히 다툼도 없었고 했으니 참 좋은 인연이었잖아요. 혹시 기존의 언니가 지금 우리처럼 같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50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함께 보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선아 씨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 언니한테 우리 옛날에 그때 시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지나고 보니까 다 별거 아니었다. 별거 아니었다. 그때 뭐 나름 다 고민하고 그랬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함께 같이 해줘서 서로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니었다는 그 표현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정이가 이렇게 50대가 돼서 우리처럼 나이가 먹었어도 아마 그렇게 선아 씨한테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선아 씨가 이 인터뷰를 이야기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아까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 생각이 나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서 좀 갑갑하다. 어쩌면 또 때가 되면 떠오를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또 있겠죠. 오늘의 이 인터뷰는 그냥 대상에서 오늘 함께하는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으로 하는 하나의 그냥 계기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리고 실은 이 인터뷰를 제가 생각하고 선아 씨하고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마음이 좀 걸렸던 것은 선아 씨가 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이 남들보다 좀 많아 보인다고 제가 느껴서 굳이 이렇게 사람 울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선아 씨가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뷰를 요청드렸고요. 일상 속에서 좋은 사람, 좋은 기억이 그대로 잘 살아있는 좋은 생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를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게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이게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언니와의 그 일상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언니에 대한 언니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늘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언니를 아는 우리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는 언니에 대한 추억도 얘기하고 뭐 뒷담화도 하고 좀 즐겁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언니 그 마지막 날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보다 좀 즐겁고 좋았던 기억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고, 선아 씨한테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선아 씨 기억이 따라주질 못해서 뒷담화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우리 81학번들 만나면 80학번 최동 선배 주로 저하고 다른 친구가 주동이 돼서 흉을 봐요. 옛날에 있었던. 그러면 정말 어이없는데 사실 그때 우리 20살, 21살 때거든요. 당연히 웃기죠, 뭐. 선아 씨 지금 했던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저도 말로 표현 잘 못하지만 참 공감이 갑니다. 자세한 기억들이나 뭐 그때 이랬다 저랬다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함께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함께 있는 걸지 몰라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앞으로 인생에서 규정이가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30주기를 계기로 해서 기쁘고 즐겁게 혹은 또 슬프게 섞여서 규정이하고 함께 남은 시간들 보내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한 건 선아 씨 탓입니다. 선아 씨 기억력 탓이에요. 그래도 우리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다음에 또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